안 일어나. 여보. 어느 날 저녁 5살 난 아들의 불길한 전화를 받은 김민석 씨. 집으로 급히 달려온 그의 눈앞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싸늘하게 식은 채 숨을 거둔 아내. 아내는 출산을 한 달 앞둔 만삭의 몸이었다. 어머니, 일어나 보세요. 엄마. 엄마 일어나 보세요. 예. 다행히 민석 씨의 어머니는 살아 있었다. 그때 쓰러진 어머니 곁에서 발견된 한 장의 유서. 아내를 죽인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의 어머니였던 것이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아내와 뱃속에 아이까지 잃은 김민석 씨. 한 가정에 들이닥친 이 끔찍한 비극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시어머니 장 씨의 집에서 10분 거리에 살고 있는 김민석 씨 가족. 어머니, 저희 왔어요. 왔니? 할머니. 아이고 내가 가지. 장 씨는 맞벌이를 하는 아들 부부를 위해 며느리가 퇴근할 때까지 손자를 돌보고 있었다. 여기 뭐예요? 여기 머리야. 이게 머리야, 네 동생 머리. 이거 봐라. 곧 태어날 네 동생 거다. 예쁘지? 네. 그러던 중 둘째를 임신하게 된 며느리. 새 생명을 맞이한 가족들은 설렘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해야지.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푹 쉬세요. 그래. 가자. 잠깐만. 남편과 별거한 후 장 씨에겐 아들 하나만 남았다. 그러나 아들에게 있어 어머니 장 씨는 늘 며느리 다음이었다. 갈게요. 범행 당시 시어머니 장 씨의 나이는 57세. 남편과 별거하고 오랜 시간 혼자 살아왔던 장 씨는 손자를 돌보는 하루 3-4시간 외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집에만 있었다. 아들을 결혼시킨 후 장 씨의 허전함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런 그녀에게 며느리의 행동 하나하나는 더 예민하게 다가왔다. 여보. 이리 와봐. 힘들면 좀 쉬라니까. 저 어머니, 그 집사람 많이 피곤하는 것 같은데 일찍 가서 먼저 쉴게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러나 그들에겐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었다.
어머니, 태윤이 피부가 예민해서 일반 세제로 빨면 안 돼요. 그리고요, 번거로우시더라도 세탁기 대신 손빨래 해야 된다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서로 다른 육아 방식으로 며느리와 갈등을 겪었던 장 씨. 며느리가 둘째를 임신한 이후 두 사람의 갈등은 더 잦아졌다. 아이고 잘 먹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뭐 문제 있니? 뭐 하시는 거냐고요? 태훈 애비도 다 이렇게 먹였어. 진짜 왜 그러세요? 자신의 육아 방식에 대해 사사건건 불만을 털어놓는 며느리. 장 씨는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다. 어쩌다 이렇게 됐어? 왜 그랬어? 어머니, 태윤이랑 놀 땐 잘 지켜보셨어야죠. 그렇게 장 씨의 분노는 쌓여만 갔다. 오, 발로 찼나 발로 차. 진짜 그러네? 애기야, 엄마 고생시키지 말고 조심히 있다 나와요. 네. 잠깐만. 첫째 손주의 육아만으로도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장 씨. 둘째 또한 자신이 돌봐야 한다는 생각에 장 씨의 압박감은 커져만 갔다. 2013년 3월 18일 밤 9시 30분경 5살 난 아들이 아빠에게 울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 위에 올라타서 때렸다. 엄마가 일어나지 않는다며 사고 소식을 전한 겁니다. 도착 당시 아내는 죽어 있었고 아내를 죽인 어머니는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옆에는 손자의 스케치북에 6장 분량의 유서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유서 내용에는 며느리가 아이가 보는 데서 TV를 보지 마라, 설거지를 못하니까 그냥 둬라 등의 잔소리를 했고 내가 빨아입힌 손자 옷을 며느리가 다시 세탁기에 넣었다, 열심히 청소를 했는데 며느리가 다시 청소를 했다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해보다 분노를 더 키워온 시어머니 장 씨. 도대체 그녀는 왜 이같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된 걸까요? 황혼 육아의 스트레스 이전에 그녀를 짓눌러온 또 다른 심리가 있었던 건 아닌지 위험한 그녀의 비밀, 다음 장을 펼쳐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장 씨의 우울증도 심해졌다. 22년 전부터 알아왔던 우울증은 범행 한 달 전부터 악화되기 시작했고 약을 2배로 늘려야 했다. 태윤아, 엄마 왔다. 어머니, 애 있는데 술을 드시면 어떡해요? 저도 힘들어요. 애 키우면서 회사 다니는 거 누가 뭐 좋아서 하는 줄 아세요? 이제 곧 둘째도 나올 텐데 어머니 계속 이러시면 저 진짜 힘들어요. 손자 앞에서 술을 마신 일로 며느리에게 심한 타박을 받은 장 씨. 이제 곧 둘째도 나올 텐데 태윤이랑 놀 때는 잘 지켜보셨어야죠. 진짜 왜 그러세요? 극도의 스트레스를 참지 못한 그녀는 둘째 손주가 생기면 더욱 힘들어질 거라는 생각에 며느리를 살해할 결심을 했다. 어머니, 저희 갈게요.
국수에 놨다. 먹고 가라. 며느리를 위해 만든 국수. 그 국수에는 수면제 2알이 들어 있었다. 아무 의심 없이 수면제가 든 국수를 먹는 며느리. 시어머니 장 씨는 다음 계획을 세웠다. 국수를 먹은 후 잠이 든 며느리. 시어머니 장 씨가 며느리를 살해할 때 사용한 것은 자신이 아끼던 호피무늬 스카프였다. 집사람 많이 피곤하는 것 같은데 일찍 가서 먼저 쉴게요. 엄마 고생시키지 말고 조심히 있다 나와요. 장 씨는 자신의 호피무늬 스카프로 잠든 며느리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미처 태어나지 못한 손주의 생명까지 앗아간 잔혹한 범행의 이면에는 자신과 정반대의 인생을 살아가는 며느리에 대한 부러움과 질투가 숨겨져 있던 것은 아닐까. 장 씨 역시 사랑받으며 살고 싶은 한 명의 여자였다. 시어머니가 범행 도구로 쓴 호피무늬 스카프. 거기엔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든 할머니이기 전에 사랑받고 싶었던 한 명의 여자였던 그녀. 하지만 현실에서 그녀는 종부로서 고단한 삶을 살아왔고 그로 인해 22년간 우울증을 앓아오기도 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결혼해 홀로 남겨지면서 그녀는 흔히 말하는 빈둥지 증후군을 겪기도 했는데요. 특히 아들이 아내 편만 들었을 때 느꼈을 그 슬픔과 상실감은 더 깊어졌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범행 한 달 전부터 우울증 증세가 더욱 심해졌다고 하는데요. 이 유서 내용에 쓰여 있던 나 혼자 죽으려고 했는데 너를 죽이고 죽겠다에서 너는 며느리이기도 하지만 지금의 불행을 겪게 한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중의적 의미지 않을까요? 재판 결과 시어머니 장 씨에게는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깨고 징역 17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8개월 된 태아에게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자신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며느리, 시어머니의 심리 속엔 미움과 동시에 다양한 감정이 존재했을 겁니다. 여자의 이름은 3번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자신의 이름으로, 결혼을 하면 며느리로, 또 자식이 결혼하면 시어머니로 말입니다. 같은 여자지만 원수가 되기도 하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 그 관계의 해답은 서로의 장점을 발견하고 이해하려는 자세에 있지 않을까요?